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놀이, 즉 신나게 노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놀 일도 없고 이제는 가만히 쉬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내 나이에 무슨 놀이야 하고 중얼거려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많이 놀아야 하는 이유,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젊을 때는 일하고 아이 키우느라 바빠서 놀 틈이 없었죠. 놀고 싶어도 눈치 보이고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책임을 다하느라 참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나는 어떻게 노는지조차 잊어버린 것 같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제는 다 컸던 아이들도 떠나고 직장 일에서도 물러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내 삶, 어떻게 보내야 하지? 우리는 흔히 돈과 건강이 노후의 두 가지 필수 요소라고들 말합니다.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놀이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돈과 건강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 바로 놀이입니다. 사람은 늙어서 노는 것을 멈추는 게 아니라 노는 것을 멈추기 때문에 늙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말이지요? 그만큼 잘 논다는 것은 우리를 활기차고 젊게 만든다는 뜻일 겁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 들수록 놀아야 할까요? 그냥 시간 때우기나 심심풀이가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는 놀이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선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체 건강부터 정신 건강, 인간관계, 자존감, 창의력까지 놀이가 중장년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차근차근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놀이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어떻게 삶의 의미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잘 노는 법까지 함께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신체 건강 놀이로 몸도 젊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쑤시고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시죠. 그런데 오히려 잘 놀수록 몸이 더 건강해진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신나게 몸을 움직이며 노는 것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신체 활동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죠. 억지로 운동하려면 귀찮고 힘들지만 재미있는 놀이를 하다 보면 운동이라는 생각조차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손주와 함께 공원에서 술래잡기를 하거나 친구들과 배드민턴을 치러 나간다고 상상해보세요. 뛰고 웃고 하다 보면 심폐기능이 향상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 몸이 한결 가뿐해집니다. 관절도 더 유연해지고 근력도 유지되니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도 줄어들겠지요. 또 웃음이 주는 건강 효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즐거워서 깔깔 웃다 보면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다들 아실 텐데요. 실제로 크게 한바탕 웃는 것은 스트레스를 날려줄 뿐 아니라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웃음은 보약이라는 옛말도 괜히 있는 게 아니죠. 하루에 몇 번이라도 진심으로 웃으며 노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혈압도 안정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숙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데도 힘을 발휘합니다. 재미있게 놀다 보면 어느새 혈당이 내려가고 무릎이나 허리 통증도 한결 덜 느껴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놀이로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이야기도 많습니다. 60대 후반의 김영자 씨는 퇴직 후 우울감과 무기력으로 소파에만 누워 지내셨다고 해요. 걷는 것조차 귀찮아 운동도 안 하니 건강이 점점 나빠졌죠. 그런데 우연히 시작한 자전거 동호회에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고 동네 산책로를 돌기 시작하면서 두 다리에 다시 힘이 붙고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마음껏 웃으며 땀 흘리는 사이에 혈압과 혈당 수치까지 안정돼요. 담당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랐다고 하지요. 김영자 씨는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못했을 텐데 친구들이랑 소풍 가는 기분으로 자전거를 타러 다니다 보니 몸도 마음도 다시 젊어졌다고 웃으며 말합니다. 이처럼 놀이로 몸을 움직이면 노년의 신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재미있게 몸을 움직이는 순간 우리 몸은 활력을 되찾고 회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덩달아 밝아지는 법입니다. 이제 놀이가 정신 건강에는 어떤 좋은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까요? 정신 건강 마음에 웃음꽃이 피다.
신체가 건강해지는 것만큼이나 정신 건강도 중요하지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가 우울증이나 치매 같은 정신적인 어려움일 겁니다. 그런데 잘 놀기 시작하면 마음에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우선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크게 줄어듭니다. 재미있는 일에 몰두할 때 우리는 근심 걱정을 잠시 잊게 되죠. 놀이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다 보면 마음속 어두운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추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친구들과 모여서 크게 웃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고 작은 일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웃고 즐기는 시간이 쌓이면 우울감과 외로움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삶의 의욕이 되살아납니다. 뿐만 아니라 뇌 건강 측면에서도 놀이의 효과는 큽니다. 새로운 게임을 배우거나 악기를 연습하는 등의 활동은 두뇌에 좋은 자극을 줍니다. 노년기에 특히 걱정되는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요.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사회활동이나 취미생활을 즐기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기능이 더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일례로 퍼즐 맞추기나 퀴즈 풀기처럼 머리를 쓰는 놀이를 꾸준히 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고 뇌 신경회로가 활발하게 유지되어 기억력 감퇴를 늦출 수 있다고들 해요. 쉽게 말해 머리를 쓰면서 노는 것이 뇌에 하는 최고의 운동인 셈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삶에 대한 활력과 즐거움이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어떤 재미있는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하고 기대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병은 멀리 달아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5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은 자녀들이 모두 떠나고 난 뒤 공허함에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무의미하게 느껴져 웃을 일 하나 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근처 복지관의 댄스 교실에 나가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발도 잘 안 따라가고 창피한 마음에 구석에만 있었지만 몇 번이고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다 보니 점차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는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안무를 하나 배워낼 때마다 자신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다는 걸 느꼈죠. 결국 이분은 약을 먹지 않고도 춤을 통해 우울증을 극복했고 지금은 동네 사람들과 공연팀을 꾸려 봉사활동까지 다니는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놀이를 통해 얻는 즐거움과 성취감은 마음의 영양제가 됩니다. 흘러가던 일상에 색깔이 입혀지고 가슴 뛰는 순간들이 생겨나죠. 나이가 들어도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 정말 멋진 일 아닐까요? 인간관계 함께 웃으면 더 행복하다. 혼자 노는 것도 즐겁지만 함께 노는 즐거움은 2배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이 하나둘씩 줄어들어 외로움을 느끼기 쉽지만 놀이가 그런 외로움을 날려버리는 명약이 되어줍니다. 재미있는 활동을 함께하면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기존의 관계도 더 돈독해집니다. 예전에는 바빠서 연락이 뜸했던 옛 친구들을 모아 월 1회 영화 보는 모임을 만든다든지 부부가 함께 댄스 스포츠 학원에 등록해 취미를 공유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지요. 처음엔 쑥스러워도 함께 웃고 움직이다 보면 서먹했던 사이도 금세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만난 친구들과 나누는 웃음소리야말로 스트레스 해소제이자 마음의 안식처가 됩니다. 관계의 힘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80년 넘게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다름 아닌 좋은 인간관계였다고 합니다. 함께 어울려 웃고 떠들 친구나 가족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도 높고 질병 위험은 낮았다는 것이지요. 결국 함께 즐길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인 셈입니다. 놀이를 통해 그런 소중한 사람들을 얻고 유지할 수 있다면 인생 후반전이 훨씬 풍성해지겠지요. 주변을 둘러보면 놀이를 통해 인생의 동반자를 얻은 사례도 많습니다. 배우자와 같이 여행 동호회에 가입해 제2의 신혼처럼 지내는 분들, 동네 친구들과 탁구 모임을 만들어 매일 웃음꽃을 피우는 분들, 심지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나 취미를 공유하다 늦깎이 베프가 된 분들까지 다양하지요. 특히 손주들과 노는 시간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일 것입니다. 아이들과 공놀이를 하며 껄껄 웃거나 보드게임을 함께하며 세대를 뛰어넘어 공감할 때 가족 간의 정은 한층 깊어집니다. 손주들은 든든한 사랑을 느끼고 어르신들은 내가 아직 가족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하고 큰 보람을 느끼게 되지요. 여기 한 가지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60대 여성 유재용님은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뒤 삶의 의욕을 잃고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동네 실버 인형극단에 우연히 합류하면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또래 단원들과 모여 인형극 연습을 하고 공연을 하다 보니 그렇게 즐겁고 신나는 시간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내가 어떤 모임에 속해 있구나 하는 소속감도 생겼고 아이들 앞에서 공연을 펼치며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보람도 느꼈지요. 무엇보다 어린 관객들과 어울리며 동심으로 돌아간 듯 마음이 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허전하고 적적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지금은 이 인형극단 활동이 삶의 낙이라고 하시네요. 이처럼 놀이로 맺는 인간관계는 새로운 활력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나와 함께 웃어주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긴다는 말처럼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친구들과의 웃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됩니다. 오늘 한번 가까운 친구에게 같이 재미있는 거 해볼래? 하고 연락해보세요. 아마 그 순간부터 두 분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지 않을까요? 자존감 나를 다시 사랑하게 되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여러 역할을 맡으며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는 직원으로, 가정에서는 부모이자 배우자로 남을 돌보고 책임지는 일에 자신을 바쳐왔지요. 그런데 문득 그런 역할에서 벗어나고 나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 많은 여성분들이 자녀 양육과 사회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회의를 느끼곤 하지요. 이때 놀이가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아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재미있게 배우고 익혀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나 아직 이것도 할 수 있네? 하고 스스로 놀라게 됩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나만의 능력과 매력을 재발견하게 되지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처음으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멋지게 찍어본다든지, 어려워 보이던 베이킹에 도전해 맛있는 빵을 구워낸다든지, 이런 사소한 성취들이 모여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을 쌓아줍니다. 놀이를 통해 얻는 성취감은 젊은 시절 사회에서 인정받을 때 느꼈던 그것과는 또 다른 순수한 기쁨입니다. 남과 경쟁해서 얻은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즐기며 이뤄낸 일이니까요. 그러니 그 성취가 주는 자긍심은 오롯이 내 것이 됩니다. 또한 놀이에 몰두하는 순간만큼은 나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됩니다. 살아오면서 늘 남을 먼저 챙기느라 정작 내 마음은 후순위로 미뤄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제는 다릅니다. 지금 눈앞의 즐거움을 누리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그래,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하고 스스로에게 허락을 내리는 셈입니다. 이런 마음의 전환이 바로 건강한 자존감의 시작이지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줄 알아야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놀이를 통해 당당함을 되찾은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 유명한 박막내 할머니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70이 넘어 시작한 유튜브에서 솔직하고 유쾌한 모습으로 큰 사랑을 받으며 지금은 젊은 사람들에게까지 스타가 되셨지요. 처음엔 나 같은 할머니가 뭘 할 수 있겠어 싶었을지 몰라도 새로운 도전에 뛰어들어 본인의 숨겨진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셨습니다. 그 결과 본인에 대한 자신감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까지 얻게 되셨죠. 이처럼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을 표현하고 즐기는 용기를 낼 때 우리의 자존감은 날개를 달게 됩니다. 꼭 유명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좀 더 빛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어떤 할머니는 80평생 배우지 못했던 한글을 배워 시를 쓰기 시작했고 늦은 나이에 출간한 시집 한 권이 자신의 훈장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또 어떤 할아버지는 손주들과 그림 그리기를 놀이 삼아 시작했다가 이제는 마을 전시회에서 작품을 선보일 정도로 실력을 키워 내 삶에 이런 새로운 장면이 펼쳐질 줄 몰랐다며 뿌듯해하시기도 했어요. 이렇듯 놀이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아직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고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믿음, 즉 자존감이 차오르면 남은 인생의 어떤 도전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창의력 나이에 상관없는 새로운 생각의 힘. 놀이를 하다 보면 우리는 마음속 어린이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고정관념에 갇혀있던 생각이 풀려나와 상상력과 창의력이 되살아나지요. 내가 무슨 창의력이 있어 젊은 사람들 머리가 좋지 하고 겸손해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창의력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풍부한 인생 경험이 있는 시니어들이야말로 깊이 있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보물창고입니다. 놀이를 통해 우리는 일상의 작은 일에도
새로운 재미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손주와 모래놀이를 하면서 즉석에서 이야기를 지어내 본다거나 정원 가꾸기를 취미로 시작해서 예쁘게 꾸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작은 상상의 씨앗들이 점점 자라나서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머리가 굳어가는 게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 유연해지고 젊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아, 나에게 이런 발상이 아직 있다니 하고 스스로 놀랄 때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예술적 재능을 꽃피우는 건 은퇴 후라고 합니다. 직장 다니느라 집안 돌보느라 바빴던 시간을 지나 이제야 비로소 창작의 즐거움을 만끽할 여유가 생긴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그림 그리는 할아버지처럼 평생 처음 잡아본 붓으로 멋진 풍경화를 완성하는가 하면 70 넘어 시작한 피아노 연주로 가족들 앞에서 멋지게 쇼팽곡을 들려주는 할머니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 젊은 사람들에게 자신만의 손뜨개 비법이나 전통 음식을 가르쳐주며 큰 호응을 얻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자의 분야에서 빛나는 창의력을 발휘할 때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실감됩니다. 창의적으로 논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시도를 즐기는 태도예요.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오늘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놀아보자고 마음먹는 순간 우리의 뇌는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선물해줍니다. 놀이하는 살 속에서 길러진 창의력은 때로 예상치 못한 즐거운 결과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큰 활력이 되어주지요. 남은 인생에 아직 펼쳐 보이지 않은 멋진 그림들이 많다고 생각하니 왠지 두근거리지 않나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심화놀이 삶의 의미가 되다. 여기까지 살펴본 것처럼 놀이를 통해 우리는 건강도 얻고 관계도 맺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이에는 이보다 더 깊은 철학적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놀이는 단순히 여가를 보내는 방법이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이자 궁극적인 삶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놀이하는 순간 우리는 온전히 현재를 살아갑니다.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금 이 순간의 재미에 푹 빠져 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에 흠뻑 몰입해서 놀 때 머릿속 잡념과 불안이 사라지고 오로지 현재의 행복만 존재합니다. 이것은 마치 명상이나 수행과도 같습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없이 지금 여기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로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죠. 많은 분들이 놀이에 빠져드는 순간, 아, 살아있네 하는 벅찬 기분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인생의 무게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셈입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삶 전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이 생겨납니다. 놀이를 하나의 삶의 수행처럼 여길 수도 있는 이유입니다. 둘째, 놀이에는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상처나 응어리도 웃음과 재미 앞에서는 살며시 녹아내리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신나게 웃고 뛰노는 순간 그 상처들은 잠시 힘을 잃지요. 놀이를 통해 내 안의 어린아이를 다시 만나 품어줄 때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게임을 하며 실컷 웃다 보면 예전에 그 사람과 있었던 서운함도 시시하게 느껴져 미움을 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놀이의 장에서는 모두가 친구가 되고 나 자신과도 화해하게 됩니다. 웃음은 최고의 치료약이라고들 하지요. 놀이 속에서 흘린 웃음과 땀은 우리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고 오랜 삶의 무게로 지친 영혼을 치유해줍니다. 셋째, 놀이가 곧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들릴지 모르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평생 이루고자 달려온 것들. 일, 돈, 성공, 자식들의 행복 결국 그 모든 노력의 바탕에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행복은 순간순간 즐거움을 느끼는 것 외에 다른 어디에 있는 게 아니지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인생의 목표를 거창한 무언가 대신 하루하루를 신나게 사는 것으로 삼아보면 어떨까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생애 마지막에 일을 더 많이 할 걸이 아니라 더 즐겁게 살 걸 그랬다 하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웃었는가일지도 모릅니다. 옛말에 인간은 놀 때 가장 인간답다는 말이 있습니다. 놀이 속에서 우리는 창의성, 호기심, 사랑, 연대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모든 아름다운 면이 발현됩니다.
열심히 일할 때나 의무를 다할 때가 아니라 마음껏 웃고 뛰놀 때 우리의 존재는 가장 빛납니다.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만 여겼던 사람들이 놀이를 통해 비로소 삶의 진짜 풍요로움을 깨닫기도 합니다. 노년의 놀이는 어린 시절로 퇴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정수를 맛보는 시간입니다. 긴 세월 열심히 달려온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이자 인생이라는 여행의 마지막 만찬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달콤하고 향긋한 과일을 이제 수확하여 음미하는 시기인 것이지요. 놀이가 가진 궁극의 의미는 결국 행복 그 자체입니다. 잘 놀 줄 안다는 것은 곧 잘 살아간다는 말과 통합니다. 인생을 하나의 축제로 여기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남은 시간도 가장 아름답게 채워나갈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참 좋겠습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나이 듦에 대한 편견에 얽매이지 말고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주인공처럼 춤추고 노래하며 보내보세요. 그 속에서 당신은 자신도 몰랐던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나이 들어 노는 것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결국 놀이는 우리 몸과 마음을 살리고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하며 스스로를 사랑하게 만들고 나아가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제 머리로 아는 것을 직접 실천해 볼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을 위해 어떻게 놀아볼 수 있을지 몇 가지 제안들을 드려볼게요. 1. 일상 속 사소한 놀이부터 시작하기 거창한 것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작은 재미를 첨가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음악을 틀어놓고 설거지하면서 콧노래를 부른다든지 집안일을 할 때 게임하듯 타이머를 맞춰 스스로 미션을 주는 식입니다. 장 보러 가는 길에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산책을 놀이 삼아 즐겨보는 것도 좋겠지요. 평범한 하루를 조금만 색다르게 만들어도 삶이 훨씬 생동감 있게 느껴질 거예요. 2. 새로운 취미 한 가지 도전하기 예전에 해보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일이 있다면 용기 내 시작해보세요. 그림 그리기, 기타 배우기, 요가나 테니스 같이 몸을 쓰는 취미도 좋습니다. 요즘은 주민센터나 문화센터에 가면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강좌가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창하게 생각 말고 일단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려 보세요. 처음엔 낯설고 서툴러도 금세 그 세계의 즐거움에 빠져들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취미는 두뇌를 자극하고 일상의 활력이 되어줄 거예요. 3. 몸을 움직이며 놀기 가능하다면 몸을 쓰는 놀이를 생활에 꼭 포함해 보세요. 춤추기, 산책하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운동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재밌게 노는 기분으로 하는 거예요. 집에서 음악에 맞춰 가볍게 춤을 춰도 되고 공원에서 맨발로 흙길을 걸으며 자연과 노는 것도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기분까지 따라 밝아지고 활력이 솟는 법이니까요. 혹시 관절이나 건강이 염려된다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의자에 앉아 하는 가벼운 체조나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보세요. 4. 사람들과 어울리기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일 때 놀이의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오랜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 만남의 계기를 만들어 보세요. 우리 다음 주에 공원에서 만나서 같이 걸을까? 재미있는 전시회가 있다는데 보러 갈래? 이렇게 간단한 제안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혹은 관심 분야의 모임이나 동호회에 나가보는 것도 좋아요. 같이 웃고 떠들 시간을 마련하면 외로움은 사라지고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가족들과도 놀이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보세요. 예컨대 일요일 오후를 손주와 보드게임 하는 날로 정해 모두의 휴대폰을 끄고 함께 게임을 즐기는 식입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가족의 유대감도 훨씬 깊어질 거예요. 5. 유쾌한 마음 챙기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놀이하는 마음, 유쾌한 태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재미있게 놀기 위해 꼭 특별한 환경이나 많은 돈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결국 마인드가 핵심이겠지요.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때로는 살짝 철없는 어른이 되어보세요. 에이, 내 나이에 저런 걸 어떻게 해라는 생각이 들 때 일부러라도 한번 용기를 내보는 겁니다. 주변 눈치를 조금 덜 보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움직여보세요. 농담도 더 자주 던지고 크게 웃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유쾌한 기운은 전염됩니다. 내가 활짝 웃으면 주위 사람도 따라서 웃게 마련이고 분위기는 더욱 밝아지겠지요. 그런 긍정 에너지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놀 준비가 되셨나요? 거창할 것 없이
지금 이 순간 작은 웃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내가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즐거운 시간이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남은 삶의 매일매일을 놀이로 채워간다면 어느새 마음은 청춘으로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 신나게 놀러 가볼까요?